안녕하세요, 풀비예요. 오늘은 올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베이킹 그리고 주방 용품을 이야기해 보려고요. 잘 사용하는 것도 있고 생각만큼 잘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제 베이킹 영상 못지않게 이 베이킹이나 주방용품 리뷰하는 영상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좀 자주 올리고 싶은데, 이런 도구나 주방용품을 한번 사면 오래 사용해서 자주 구매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올리는 리뷰 영상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길이 조절이 가능한 채반입니다. 제가 한국에도 비슷한 제품이 있나 찾아보니까 이게 길이 조절 싱크대 보조 선반이라고 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쭉 잡아 당겨서 싱크대에 바로 걸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해요. 이 쌈이나 야채 닦아서 놓으면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이도 조절이 되는데 최대로 늘리면 저희 집 싱크에는 조금 길지만 이 조절하는 부분이 아주 부드러운 건 아니라서 싱크가 채반의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라면 어느 길이든지 잘 고정이 돼요. 한 가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최대로 늘려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구멍들을 잘 맞춰줘야지 가운데도 물이 잘 빠져요. 색깔도 이쁘고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식기세척기 안에 넣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 채칼이에요. 제가 올해 구매한 아이템 중에서 현재까지는 가장 사랑하는 도구예요. 양배추처럼 아삭아삭하고 맛이 단순한 야채를 좋아하는데요. 양배추를 쪄 먹어도 맛있지만 그냥 요리하지 않고 이렇게 얇게 썰어서 아삭아삭하게 먹어도 맛있잖아요. 근데 칼로 채를 썰면 시간도 좀 걸리고 칼질이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얇게 썰어지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 채칼을 이용하면 누구든지 어마어마한 양의 양배추를 채 썰 수 있어요. 양배추 크기에 따라서 좀 손목이 아플 수는 있지만 맛있는 양배추 샐러드 생각하면 참을 수 있는 아픔입니다. 이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감자 깎는 칼인데요. 일반 감자 깎는 칼과 비교했을 때 이게 가로 길이가 훨씬 넓어서 그 양배추 샐러드를 한 번에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여름이 되면 쫄면이나 비빔국수처럼 시원한 음식을 많이 먹는데 그때 양배추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더 잘 사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쿠프칼입니다. 전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최근에 제가 천연 발효빵을 구울 때 다른 칼을 사용하는 걸 아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쿠프칼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케이스도 나오고 이렇게 한 번 더 칼 덮개가 나와서 편한데 좀 지저분해요. 버릴 거여가지고. 전에 사용하던 게 불편해서 바꾼 게 아니라 이 쿠프칼을 살 때 여분의 칼날을 같이 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어디에 뒀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필을 사려고 했는데 또 아마존을 구경하다가 너무 편해 보이는 칼이 있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항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구매하자마자 이 여분의 칼날을 찾았습니다.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쿠프칼은 이렇게 칼날이 휘어서 커브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 도구이고, 이건 직선 모양과 커브 모양을 둘 다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빵이 쿠프가 크게 열려서 잘랐을 때 뒤로 넘어간 듯한 귀 모양을 낼 때는 커브 모양이 편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모양이나 좀 예쁜 데코레이션을 넣을 때는 이 직선 칼이 편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서 좋고, 무엇보다도 이 손잡이 부분 그립감이 정말 좋아요. 이게 아무래도 칼이어서 보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뚜껑이 같이 오기 때문에 편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뚜껑이 좀 뻑뻑한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장점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열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확 열다가 손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칼날에서 멀어지게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여기에 손가락을 넣고 잡은 다음에 요렇게 빼줘야지 이 칼날에 손이 안 다치고 뚜껑을 열 수 있어요. 지금 저는 한쪽만 사용하지만 여분의 뚜껑이 같이 오기 때문에 양쪽 다 칼날을 껴 놓아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잘 구매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템은 베이킹 재료예요. 바로 흰 통밀가루인데요. 영상에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표백을 한 통밀가루가 아니라 원래 색깔이 좀 하얀 밀을 사용해서 만든 가루래요. 일반 통밀가루에 비해 거친 식감이 적고 신맛이 확실히 약해요. 그렇다고 강력분처럼 막 부드럽고 그런 건 아닌데요. 확실히 통밀가루로 만들었을 때보다는 다른 부드러움과 그 마일드한 맛이 있고요. 빵의 볼륨도 더 잘 나오는 편이고, 무엇보다 통밀빵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말하는 쿰쿰함이 있잖아요. 거의 없어요. 통밀빵을 좋아하시지 않거나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이 이 통밀빵 입문용으로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다 먹어가서 최근에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두 제품은 제가 그닥 만족하지는 않는 제품이에요. 첫 번째는 이 집게. 요리할 때 저는 젓가락만큼 집게를 잘 사용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편한 집게는 사용했을 때 손이나 손목의 피로감이 적은 집게예요. 그래서 모양은 이쁘지 않지만 이 집게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집게의 단점은 아시겠지만 튼튼하지가 않아서 잘 휘고요. 요 뾰족뾰족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세척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리뷰를 보고 이 집게를 샀는데 이렇게 이 부분을 빼면 반대네요. 벽에를 넣으면 이렇게 넓게도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여기를 잡아 당기면 집게를 좁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힘이 좋다고 표현해야 하나? 사용하면 손목과 손이 너무 아파요. 제가 손이 작아서 그런가 하고 남편도 사용을 해봤는데 바로 저 옛날 집게를 찾더라고요. 음식을 잡는 이 부분이 넓어서 참 좋은데요. 사용감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게 돼요. 혹시 요리할 때 이렇게 슉슉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집게를 알고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 제품은 냄비 받침대인데요. 이건 집게처럼 망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아주 만족스럽지도 않은 그런 친구예요. 저는 냄비 받침대는 세척이 가능한 세라믹 냄비 받침대를 좋아하는데 이게 베이킹 할 때는 좀 불편해요. 식빵같이 이렇게 탁 내려쳐서 수분을 빼내야 할 때는 깨질 수 있으니까 수건을 깔고 사용을 해야 하고, 또 베이킹 팬도 메탈이기 때문에 놓을 때 좀 이렇게 조심조심 놓아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건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가 올해 초에 이 코튼 냄비 받침대를 구매했는데 장점은 이뻐요. 이뻐서 냄비 받침대보다는 오일 버너나 캔들 밑에 두고 사용하기는 괜찮은데 그렇게 사용하려고 산 게 아니잖아요. 좀 고열해서 구운 베이킹 팬이나 무쇠 팬을 위에 얹으면 그을음이 잘 생겨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음식 같은 거 흘렸을 때 세척하기가 간편하지가 않아요. 한번 흘려서 손으로 문질러서 빨았는데 이 마감이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그래도 아주 망쳤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쿠키 같은 걸 구운 팬에는 또 사용이 가능하고 식빵이나 다른 빵처럼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굽는 팬에는 또 괜찮아요. 그래서 좀 더러워질 때까지는 사용하겠지만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 제품이에요. 올해 여러분이 구매하셔서 만족하고 사용하시는 베이킹 도구나 주방 용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제가 올해 구매한 베이킹 주방용품 이야기해 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쉽게 만들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또 봐요.